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16회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실천 기술론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인데요. 다음에 사례에 나타난 가족의 의사소통 내용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족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평소에 이렇게 강조하는데 막상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면 너는 아직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더블 바인드죠. 즉 이중구속이죠. 네, 이중구속. 우리가 이제 그 이중구속은 병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근데 이 치료적 이중구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게 역설적 의도죠. 역설적 지시죠. 근데 이제 이중구속이라고 하면은 이건 의사소통이 좋지 않은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상반되는 메시지. 자, 우리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이론에서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9회 때 처음 등장했던 것이죠. 구두점. 자, 역설적 지시도 나오고 이제 피드백, 이중 질문 나오는데 이중 구속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자, 그다음에 27번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뭐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 책임, 뭐 개인의 존엄성, 독특성, 존중, 자기결정 원리, 뭐 전혀 뭐 다른 거 좀 뭐 맞죠? 다 맞아요. 자, 기록의 목적도 이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기록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지금 기억이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기록의 목적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근데 29번 보면은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성에서 구체성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건 신개념 출제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실천 기술론 책 어디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이것도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자,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가는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구체성인 것이고, 거꾸로 여기에서 패러다임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추상성인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삐껴나오는 논점, 이거는 제가 특히나 오이코 수업 해가지고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놓죠. 그죠? 예. 해설 참조하시고요, 반드시. 자, 다음에 30번. 가족 체계 순환적 인과성. 자, 순환적 인과성이 나왔어요. 순환적 인과성. 자, 순환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X가 Y에 영향을 주고 다시 Y가 X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죠? 책에는 순환적 인과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잔소리, 그 다음에 딸의 늦은 귀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엄마한테 물어보면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딸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순환적 인과성으로 인해서 책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적 인과성을 호혜성이라고도 합니다. 호혜성.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자, 가족의 문제가 유리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죠?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1번 보면은요.
책의 가족택의 내 문제가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서 나타난다. 세대 간의 전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엔의 다세대 가족 지루에서 세대 간 전이. 그죠?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순환적 인과관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행동주의 모델의 전략은 이것도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보면은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자 어머니는 생각을 바꿔서 아예 달래주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아이의 버릇이 행동이 감소되었다. 이거 뭡니까? 속어죠? 속어예요. 속어가 뭐죠?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스키너 처벌보다는 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속어는 이전에 강화되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죠. 즉 이전에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을 계속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강화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엄마가 아이를 달래줬어요.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관심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부터는 아예 달래주지도 야단도 치지 않아요. 무관심하는 형태죠. 우리 시험에서 이전에 이게 인행사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학교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웃어주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도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이 그 아이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했더니 초기에는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아이가 이제 점차 하지 않게 되는 이게 속어죠. 우리가 속어와 관련해서 같이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자발적 회복이죠. 속어되었던 행동이 다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자발적 회복입니다. 속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너무 쉬웠던 문제죠. 이것도. 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그냥 이건 신개념 출제라고 해놨는데요. 왜냐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은 시험에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을 일치형과 그 다음에 불일치형으로 나눴죠. 불일치형으로. 근데 이 불일치형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눴죠.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굴면서 회비를 안 내니까 회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혼란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유형이 아첨형이에요. 비난형, 계산형. 이 계산형이 초이성형이고요. 그 다음에 혼란형이 지금 산만형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자, 자신, 그 다음 타인, 그 다음 상황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동그라미는 존중하는 것이고 X는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일치형은 다 존중하는 겁니다. 회유형. 자, 아첨형은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과 상황을 존중하는 거예요. 비난형은 거꾸로 비난하는 타인을 무시하는 거고 나머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알았죠? 초이성형은 자신도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만 존중하는 거고요. 혼란형은 다 아니죠. 따라서 지금 여기 다 맞는데요. 지금 여기 초이성형은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표를 이렇게. 알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제 나왔으니까 알고 있어야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삐껴 나온 문제. 이것도 한번 적어보면은요. 사실 이제 두 개가 지금 삐껴 나왔어요. 보면. 자, 우선 여기까지. 가족조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조각도 이미 나왔던 문제죠. 이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되죠.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 그죠? 너도 당해봐라.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이거 무언의 동작입니다. 근데 가족을 조각한 사람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각에서 제외된다 하면 안 되죠. 마지막에 본인도 조각하고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5번. 자, 그 다음 34번 보면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다차원적으로 개입한 후에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성과 지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해서 종속 변수에 해당될 수 있는 이 성과 지표 종속 변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요. 뭐 술병의 수나 이제 참여 시간이나 그다음에 자활 의지 스스로 측정한 그다음에 단주 모임에 나가는 횟수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의 성격, 이 직업훈련은 이것은 독립변이에요. 독립변인. 성과 지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집단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사의 실천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피드백 있죠. 이 피드백 이미 시험에 보니까 11회 때도 나오고 13회 때도 이미 나왔었어요. 이 피드백과 관련해서. 자, 당연히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추상적인 우위적인 피드백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옳은 거고요. 자, 집단 성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단점을 중심으로 피드백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장점이라고 했어서 이거 이미 나왔던 논점이고요. 그죠? 자,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집단 성원에 지속적으로 상세히 노출한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집단 사회복사가 노출할 때 자기 노출,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하고 종종 하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세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네. 다차원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뭐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집단에서의 자기 노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피드백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보니까 2번이죠. 권력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아니죠? 우리 이제 권력구조가 이제 평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사회복지사회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 우리가 집단 발달 단계에서 맨 처음에 준비 단계이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이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집단 성원의 불안감, 저항감. 자, 집단 성원이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준이 높고 자의식이 강하고 이거 어디였어요? 초기 단계였죠. 그죠? 초기 단계. 불안감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초기 단계입니다. 참고로 요 문제 요것도요. 이미 중간 단계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 이 문제가 지금 출제된 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것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나오는 표가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초기 단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왔어요. 이 문제도. 뭐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38번.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만성적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의 실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기법은 자, 사회복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모델링이죠. 그죠?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발표를 잘하는 사람. 이게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자, 이후 사회복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한 후에 자, 이거 뭐예요? 사회복사 앞에서 연습하게 하는 것은 이건 시연이죠? 네. 그 다음에 두세 명 앞에서 발표하게 한 다음에 두세 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죠? 여기서. 그죠?
나중에는 이제 그룹의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200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시켜놨어요. 이게 체계적 둔감화죠. 그죠? 여기가 체계적 둔감화. 자, 여기서 20초 복식 호흡을 실시했다. 이 이완 훈련이죠. 정적 강화는 들어가 있지 않죠? 정적 강화, 이건 뭐예요?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기 위함인데 뭔가를 제공하면서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거. 이게 이제 즉 유쾌한 자극을 제공하면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적 강화죠. 근데 이 정적 강화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면은. 자, 여기 이 내용들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네. 자, 형성평가. 자, 우리가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뉩니다. 그죠? 형성평가와 그 다음에 총괄평가로 나뉘죠. 자, 근데 이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도 하고요. 총괄평가를 성과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총괄평가를 둘로 나뉘게 되면 다시 효율성평가와 그 다음에 효과성평가로 나뉘게 되죠. 자, 효율성평가를 또 둘로 나눠보면은 이게 비용 편익 분석과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으로 나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효과성 평가는 산출 평가와 그 다음에 성과 평가로 나뉘죠. 그죠? 형성평가에서는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투입 요소가 있고요. 이 투입 요소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게 되면은 산출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게 되죠. 이 산출은 양적 개념이고 성과는 질적 개념입니다. 근데요.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과성 평가, 산출 평가, 성과 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효과성 평가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효과성이 높다 하더라도 들어간 여기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효율성도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같이 비용을 보는 거예요. 효과성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요. 형성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의 진행 중의 평가는 여기가 형성평가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과정평가, 진행 중에 하는 평가. 근데 총괄평가는 끝나야지 가능해. 끝나야지. 산출과 성과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형성평가 중에는 효과성, 효율성 평가를 둘 다 못한단 말이에요. 둘 다 끝나고 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형성평가 안에 효과성, 효율성 평가를 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건 이건 총괄평가입니다. 형성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이건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 프로그램 수행상. 그죠? 네. 나머지도 다 맞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주로 하는 사복 실천 모델은 자, 작고 구체적인 행동일 거.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갖지 않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긍정적이다.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뭐야, 해결 중심 모델이죠. 그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 집단 사정을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집단 사정에서 우리가 집단 사정을 언제 하죠? 준비 단계,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종결 단계에서 언제 하는 겁니까? 집단 사정. 언제 하죠? 예, 초기 단계에 하죠. 초기 단계에 집단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집단 사정을 할 때, 자, 여기 보면 집단 사정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소시오그램, 뭐 의차별 척도, 상호작용 차트, 그죠? 이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뭐 맞아요.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집단 성원 간의 결탁이나 수용,
거부 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소시오그램은 소시오메트리를 선으로 표시한 거죠. 그림으로. 그죠? 근데 의의차별적도가 집단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의의차별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휘분별적도, 이 의의차별적도는 반대되는 형용사를 놓고 집단 성원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이제 집단 성원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은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이 이제 답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것이 집단의 규범을 확인한다는 게 나와요. 그 지금 집단 규범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오이코어 수업에다가 상세하게 넣어놨죠. 집단의 규범을 알기 위한 질문들 해가지고. 알았죠?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 자,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보는 거.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라고 하면 안 되죠.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이니까. 그죠? 뭐 기억은 바로 틀렸고요. 자,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죠? 신념이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것이죠. 자,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 기억이 답이에요. 인지행동 모델. 자, 이것도 거기서 이제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크라테스식 질문과 접근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 이게 이제 인지행동 모델 특징 나온 겁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어려웠다, 뭐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 쳐볼까요? 이렇게. 일단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다 제끼져잖아요. 금방.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을은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디귿만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그래도 풀릴 수는 있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 기억을 다 제껴놓고 보게 되니까.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3번. 집단사회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집단사회사업의 장점은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와 관련된 거죠. 집단의 치료적 효과. 얄롬이 말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한 이타주의, 이타성 향상되죠? 맞아요. 문제 일반화. 그죠? 아,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자,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치료적 효과. 맞아요, 이것도. 그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 근데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이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을 경험한다. 역전이를 통해서 보편성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일반화가 보편성이죠? 아,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보편성이 문제 일반화예요. 역전이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틀렸죠? 예. 집단 내의 역기능적인 경험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요.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사복 실천의 기술. 아버지가 화내서 너무 아버지께 화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더구나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다리 절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드실 때에는 화가 나게 돼요. 나는 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사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금 바꾸어 말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환원. 그죠? 환원. 네.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 실천 모델.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아 효능감을 증진하고 자신의 감정을
강점을 찾도록. 강점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문제가 사실 이제 겹쳐서 또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인파워먼트 모델입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그 해결 중심 모델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인파워먼트 모델인데, 사실은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한다. 클라이언트는 잠재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인파워먼트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네.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가지고요. 집단 사회복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의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개방적인 집단과 폐쇄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볼 때 발달 단계 예측이 용이한 것은요. 집단이 개방형 집단일 경우보다는 어떨 때? 폐쇄적일 때. 알았죠? 따라서 1번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왔죠. 자, 하위 집단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집단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하위 집단이 집단의 결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체 집단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하위 집단 때문에 그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다만 그 특정 하위 집단이 다른 하위 집단의 영향력 또는 전체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집단의 발생은 전체 집단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집단의 규범은 집단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집단 내 공동 지도자의 참여. 자, 공동 지도자. 역전이를 방지할 수 있죠? 상호 평가를 통해서 또, 자,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성원의 경우에 집단이 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맞죠? 자,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자살. 최근에 이제 자살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기억. 자살 관련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피한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자살에 관련해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연히 자살과 관련해서 물어봐야지. 그죠? 따라서 기억은 틀려요. 자,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읽어보시면서, 자,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도 해야 돼요. 그죠?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도 경험도 확인해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자, 48번. 과제 중심 모델의 계획 과정 중, 자, 중기 단계, 즉 실행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과제 중심 모델은 5단계죠? 어떻게 해요? 시작, 그 다음에 끝에 종결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결하기 전에 뭘 했겠어요? 당연히 실행하고 종결했겠죠? 실행하고 종결했을 거 아니에요. 개입하고. 실행이 개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행 이전에 뭐가 있죠? 계약서 작성했죠. 그죠? 계약서 작성했죠? 그러면 여기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문제 규명 단계. 문제 규명 단계죠? 이때 문제 규명. 표적 문제 규명 단계죠? 표적 문제를 규명하는 단계죠. 따라서요. 여기서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표적 문제를 이제 설정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문제 규명, 표적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각 모델에서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것도. 자, 49번 보겠습니다. 집단 역학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우리가 집단 역동성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집단의 역동성이 뭡니까? 집단은 뭐예요?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3인 이상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들이 뭐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해야지 됩니다. 집단은. 근데 이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그걸 집단 과정이라고 해요.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근데 집단 과정, 즉 집단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집단 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는 집단 역동이 있는 거죠. 집단 역학 또는 집단 역동. 예. 집단 과정. 집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인데요. 자, 이 집단 역학, 역동을 구성하는 요소의 긴장과 갈등, 가치와 규범, 그 다음에 집단 목적이나 의사소통 유형. 이것은 다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데 지식 및 정보 습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뭐 조금 어려웠다고 한번 봐볼까요? 자, 개인 대상 사회복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보증은 뭐예요?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클라이언트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재보증. 이걸 안심기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등심이 아니라 안심. 그죠? 자, 명료와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사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법이에요. 그죠?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명료와. 그 다음에 이제 환기.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감정 표출을 통해서. 자, 인정.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이후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기법입니다. 뭐 인정은 사실 이제 제가 이걸 표기를 안 해놨는데 인정도 처음으로 등장한 신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에 도전,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자, 클라이언트의 의미 수정,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켜주는 거,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재규정 또는 이것을 재정의 또는 재구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것은 이제 그 전략적 가족 치료의 계획 기법에 해당되죠, 얘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라고 하는 애에게 잔소리는 너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헤일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쫓아간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게 설명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적극적인. 뭐 이렇게 이제 의미부여를 하면서 재정의를 했는데, 자, 이 도전은요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이거 14회 때 환기,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환기 해놓고 환기에다가 여기다 환기 해놓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전의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알았죠? 환기에다가 도전의 개념을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 지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뭐 해가지고 환기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도전은 나왔던 개념인데요. 지금 뭐 이거 재구성, 재정의는 뭐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굳이 지금 보면은 어려워서 이제 완전히 좀 찍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던 개념?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2개,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해봐도 두 문제 더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이 쉽잖아요. 문제가 쉬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던 논점을 다시 나오는 확률이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기술론을 또 풀면서 다시 한번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가장 정확한 공부법을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대 기출문제로 단권화한 핵심 요약 노트로 반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즉, 기출문제로 단권화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전혀 이제 이게 내가 전공을 했어도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거나 또는 이제 학점은행제나 기타 이게 전공 수업할 때 그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해줬던 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론적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기본서로 복습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쓸데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적용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는 역대 기출 논점을 가지고 단권화시켜 놓은 핵심 요약 노트, 우리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는 빨리 접하는 것이 좋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로 토대를 만든다. 그리고 기본서로 복습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본서를 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공부하지 않게 돼요. 기본서로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시험 문제를 풀 때 기본서에 공부한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내용까지 보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 통합이론서가 기출필기가 다 되어 있어서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만 불구하고 자, 이 단권화한 핵심 요약 노트는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회독. 시험 볼 때까지. 알았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풀면서 보시지만 신개념 출제되는 것은 각 영역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이제 기출문제를 최근 것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근데 최근 걸로 봐가지고는 기출 논점을 간파할 수가 없다니까요. 회차별로 된 거 가지고도 안 돼요. 회차별로 된 걸로 공부하면 안 되고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나와 있는 걸 봐야지 그걸 이게 예를 들어서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때는 이렇게 나왔고 이때는 이렇게 나왔고 이때는 또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을 또 꼬아서 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논점 간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법, 우선은 역대 기출 문제집을 회독해라.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기술론 또 강의, 우리 이제 기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